지난 주말 일본을 강타한 태풍 2호의 피해 상황을 수습하기 바쁜 와중에 오늘 긴급 속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산사태로 도로가 복구되지 않았고 주택 파괴 등으로 이재민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시 태풍 2호와 똑 닮은 태풍 3호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일본에서 올해 여름 슈퍼 엘니뇨로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런 기후 변화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태풍과 폭우로 충격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태풍 2호로 경고가 시작되었고 며칠 만에 다시 태풍 3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기상청은 태풍 3호가 발생했다고 속보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넓은 지역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동해에 발생하고 있던 저기압 부분이 오늘 오전 3시에 열대저기압으로 바뀌면서 태풍 3호로 발달했습니다. 태풍 2호가 필리핀 동해를 통과할 때에는 해수 온도가 넓은 지역이 30도 이상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최고의 강력한 세력이 되면서 괌으로 돌진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 2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재는 필리핀 동해의 해수 온도가 28도 전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태풍 3호의 세력이 태풍 2호처럼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점차 폭풍을 몰고 오는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3호가 태풍 2호와 닮아있는 것은 속도가 매우 느리고 진로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직경이 1400km나 되어서 북동쪽으로 올라오면 일본 본토 전역이 태풍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기상청은 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태풍 3호의 진로는 태풍 2호와 동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태풍 3호의 영향으로 다음 주에 다시 강우량이 200mm 정도의 폭우가 예상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태평양에 버티고 있는 고기압이 태풍 3호가 태풍 2호처럼 일본 본토를 쭉 훑고 올라가도록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 일본의 기상청은 현재 선상강수대가 서일본 상공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상강수대에 의한 장마전선은 더 강력해진 상황에서 올라오고 있는 태풍 3호와 합류하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올해 일본의 여름은 충격적인 태풍과 폭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일본의 유력 주간지 주간현대는 지난 3일자 발행특집호에서 일본 전역 침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발표한 세계 기상기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이 큰 위험에 처했다라는 특집 보도를 한 것입니다. 특히 전국 47개 도도부현 전역이 홍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의 경고를 소개합니다. 하수관이 정비된 도쿄도 1시간에 강우량이 50mm를 넘으면 배수 능력을 넘어서 거리로 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도쿄 동부 저지대에 위치하는 5개 지역은 도심부도 수몰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골짜기의 오목한 지형에 해당이 되는 거리인 시부야역 주변 등은 침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지적합니다. 결국 올해는 태풍에 의한 일본 침몰이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긴급 상황이라고 우려합니다. 경제주간지인 재팬비즈니스프레스도 올여름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엘니뇨로 일본을 파괴하는 영향이 발생한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경고했습니다. 현재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폭우로 인한 재해의 발생이 심각해질 것이다. 산사태와 하천범람, 내륙홍수가 예상된다. 지반이 느슨해지면 산사태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이런 재해가 더욱 크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일본 기상청은 47년 만의 현상이라며 올해 여름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태풍 2호의 발생으로 예년보다 빠른 5월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여름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미 앞바다의 태평양 해수면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장마가 길어지는 여름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엘니뇨는 에스파냐어로 아기 예수라는 뜻인데 이 현상이 12월 말경에 발생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연관시켜 아기 예수의 의미를 가진 엘니뇨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해수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의 기상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서 엄청난 홍수와 가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엘니뇨의 피해는 1950년부터 총 14회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1983년, 1993년, 1995년, 1998년에 나타났습니다. 1983년에 발생한 엘니뇨로 에콰도르에서는 홍수로 60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대형 허리케인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1998년에 발생한 엘니뇨로 인도의 심한 가뭄으로 강타했으며 인도에서는 40도 이상의 고온으로 약 2,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도 1998년 1월 영동 지역의 폭설과 영남 지역의 폭우가 엘니뇨 현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도 엘니뇨 현상으로 상당히 많은 태풍의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2도 이상 높아지는 등 수온 상승이 급격해지는 경우입니다. 일본 기상청에 의하면 현재 태평양 적도역의 해수면 온도는 상승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과거 최대급의 엘니뇨가 발생한 1998년 수준에 이미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올해는 초대형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는 일이 거의 일상이 될 것이다. 일본 전역이 매일 침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기상 전문가들도 2019년 10월에 발생한 동일본 태풍이 엘니뇨가 대형화된 태풍이다. 그 태풍으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이 태풍보다 더 큰 초대형 태풍이 일본을 매일 강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경고가 계속되는 상황에다가 태풍 3호까지 발생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반응은 자포자기와 같은 반응들입니다.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무념무상의 도인과 같은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연현상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슈퍼 엘니뇨를 막을 수가 없다. 결국 대비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지구는 온난화로 파멸로 향하고 있다. 빨리 피하고 싶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만든 지구온난화이다. 태풍은 가만히 앉아서 맞이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매일 거대 지진과 화산 폭발의 초읽기 가운데에 살아와서 그런지 대부분의 반응이 이런 식입니다. 슈퍼 엘니뇨에 맞서서 소멸시키거나 방향을 틀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조심하자라는 반응이 나올 만한데도 거의 대부분 자포자기식의 반응입니다. 엘니뇨로 인한 기후변화로 한국도 폭우 피해를 입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예년보다 더 빠르게 태풍이 강타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호주와 튀르키예도 물폭탄 피해를 입은 것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태풍과 폭우가 한국의 여름에도 대규모 홍수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특히 장마보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서 많은 지역에서 물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부지방에는 게릴라 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남부지방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과 제주도에서는 슈퍼 엘니뇨 대비에 분주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리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게릴라호우의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지자체장이나 시설관리조직에게 분노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진과 태풍이 발생해서 산사태가 나고 폭우로 하천범람이 일어나도 우리 운명이다라며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비를 한다도 해도 어차피 한계가 있다라는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은 올해 슈퍼 엘니뇨로 인한 태풍과 폭우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운명인데 자연에 맞설 수가 없다. 일본에 내리는 자연재해는 모두 하늘의 뜻이다. 그냥 이대로 당하자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너무 인생 마지막 멘트와 같은 글들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